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둘 다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됐을 때, 60대가 됐을 때,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한 사람은 눈빛이 꺼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이 기다려지고, 한 사람은 아침이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재능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일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다른 방향으로 답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시지만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격차를 잘못 읽어왔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았지. 저 사람은 운이 좋았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조건에서 시작했지. 그 계산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산만 하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격차는 우열의 증거가 아닙니다. 격차는 각자가 오랜 시간 쌓아온 선택의 축적이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봄에 같은 날 심어진 씨앗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햇빛 잘 드는 남쪽 창가에, 하나는 그늘진 북쪽 베란다에 놓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두 씨앗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흐르면 그 두 식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 있습니다. 이게 격차입니다. 어느 씨앗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놓인 자리와 매일의 선택이 시간이란 흙 속에서 다르게 자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선택들을 갈라놓는 걸까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최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43살에 회사를 잃었습니다. 꽤 큰 중견기업의 부장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짐을 싸야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냈습니다. 면접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결국 작은 결심을 하나 합니다. 동네에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고. 주변 반응은 뻔했습니다. 책이 팔리는 시대가 아닌데 왜 굳이?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시작해? 능력이 아깝다. 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서점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 골목 안쪽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을 직접 골라 진열했고 구석에 낡은 커피 머신 하나를 들여놨습니다. 오전엔 책을 정리하고 오후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세 걱정도 있었고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점이 문을 연 지 딱 10년이 됐을 때 오랜만에 그분을 만난 지인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참 좋아 보이더라. 눈이 살아있더라. 서점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어떤 성공한 사람도 쉽게 가지지 못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최 선생님과 같은 시기에 직장을 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는 더 좋은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격차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하게, 얼마나 자신답게 살았느냐에서 옵니다. 이게 삶의 밀도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격차는 대부분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느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을 향해 흔들리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멀어진 사람은 늘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남이 원하는 것을 쫓아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맞나 싶은 낯선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자신과 친했던 사람은 더 깊이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과 멀었던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걸어온 방향을 향해 더 멀리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과 멀어지는 걸까요? 그건 대부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숫자로 줄을 세웠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로 서로를 읽었습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사회는 이 모든 것에 적당한 나이와 적당한 순서를 붙여놓고 우리가 그 순서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속도입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듯 우리 인생도 저마다의 계절이 있을 뿐입니다. 벚꽃은 봄에 피지만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우리는 벚꽃을 보고 왜 가을에 피지 않느냐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그 이치를 잊습니다. 누군가 30에 피운 꽃을 보며 40에 꽃봉오리가 아직 갇혀있는 것을 탓합니다. 50에 피어나는 깊고 단단한 꽃이 있다는 것을, 60에야 비로소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서 뭐 먹고 살아 하는 목소리에 그 설렘을 접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혹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기 위해.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제스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 그녀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부의 아내로 5 아이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살림과 노동의 치여붓을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76의 나이에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처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였습니다. 동네 잡화점 창가에 걸어놓은 그림 몇 점. 그런데 그 그림들이 우연히 어느 미술 수집가의 눈에 들어왔고 뉴욕의 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랜마 모제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림을 선물하고 유럽에서 전시를 열고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며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세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린 이유는 성공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76에 시작하면서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허락하는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찾은 사람은 비록 늦게 출발하더라도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어느 순간 다리가 풀립니다. 내 다리로 달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삶을 바꾸는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딱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내가 진짜로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본 게 언제였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바쁨이라는 소음 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친구의 전화는 받으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만의 온도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편안한 온도가 다르듯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36도의 온기 속에서 피어나고 어떤 사람은 서늘하고 청명한 22도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남의 온도에 맞춰 살면 우린 언제나 어딘가 불편합니다. 자신의 온도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나답게 빛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안에도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봉오리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꽃봉오리에 오늘 물 한 모금을 주세요.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사는 것,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딱 한 번만 시도해보는 것, 아니면 그저 오늘 밤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 삶의 밀도를 높이는 시작입니다. 인생의 격차는 타인과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다정하게 살아왔느냐의 차이입니다. 강물은 꼭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깊으면 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니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었나요?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